폭우속, 산길 급커브, 브레이크 고장 버스, 승객들의 비명 으악, 우리 죽는다. 박태수 침착한 목소리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은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을 꺾는 손,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도로를 긁습니다. 끽, 끽, 버스가 완벽한 드리프트로 급커브를 돕니다. 승객도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박태수의 눈빛. 30년 전 서킷을 달리던 그 눈빛. 전설의 F1 레이서는 왜 시골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을까? 경상북도 청송군 인구 2만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을 잇는 시외버스 720번. 하루 4번만 운행하는 이 버스의 운전기사 박태수. 올해 68세. 그는 이 노선을 15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느린 노인 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30분 버스 터미널입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탑니다.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오, 또 이 할아버지네. 맨날 느려 터져서. 여대생이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진짜 회사 지각하겠어. 왜 젊은 기사로 안 바꾸는 거야? 중년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노인 복지 차원에서 태우는 건가? 박태수 기사는 묵묵히 핸들을 잡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용할 수 없이 날카롭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띠 착용 부탁드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불평합니다. 안전띠는 무슨. 빨리 좀 가요, 할아버지. 박태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박태수는 항상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급출발도 급정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그걸 답답함이라고 불평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간 단 한 건도.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젊은 남자가 다른 승객에게 말합니다. 야, 이 할아버지 진짜 답답해 죽겠어. 우리 택시 타고 갈까? 그러게. 시속 40km로 가는 게 말이 돼? 대학생 여자가 끼어듭니다. 제한속도 50km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 그래도 답답하잖아. 이 할아버지 언제 은퇴할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박태수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중년 남자 승객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기사님,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우리 시간 없다고요. 박태수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젊은 남자가 비웃습니다. 안전? 할아버지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나이 들면 반사신경 떨어지는 거 모르세요? 젊은 여자가 동조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노인들은 면허 반납해야죠. 승객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집니다.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줄 뿐입니다. 박태수는 이런 말들에 익숙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늙은이, 느림보, 위험한 기사. 하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985년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아시아 포뮬러 3000 챔피언십. 한 명의 한국인 레이서가 전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 당시 28세. 코리안 썬더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남자.
빨간색 레이싱카가 시속 300km로 질주합니다. 급커브를 완벽하게 돕니다.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는 순간 실황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태수 선수가 또다시 해냈습니다. 마지막 급커브에서 3대를 한꺼번에 제친 환상적인 오버테이킹. 이것이 바로 코리안 썬더입니다. 시상대. 젊은 박태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환호하는 관중들. 폭죽이 터집니다. 인터뷰에서 젊은 박태수가 말합니다. 레이싱은 제 인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빠르게 달리되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레이서의 실력입니다. 박태수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아시아 레이싱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총 47승, 포디움 89회. 단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를 내지 않은 완벽한 레이서. 하지만 1992년 그는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1992년 7월 15일 박태수의 아내 최순자 씨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 그리고 15살 외동딸 박민주가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아내가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레이싱 그만둬야 해요. 박태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 민주가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떠나면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은 안 떠나. 내가 지킬 거야.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거짓말.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민주 곁에 있어주면. 제발 위험한 일은 그만둬요. 박태수는 그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태수는 딸을 키우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범한 직업. 딸 민주는 아버지가 한때 F1 레이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태수는 그걸 숨겼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버스 안. 박태수는 여전히 묵묵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한때 시속 300km를 달리던 레이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3일 박태수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버스는 산길 중턱에 도달합니다. 젊은 남자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비 오려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박태수가 무전기를 듭니다. 720번입니다.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관제센터가 대답합니다. 태수 씨, 지금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발령했어요.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그러다 갑자기 폭우로 변합니다. 쾅쾅쾅. 천둥이 울립니다. 여자 승객이 소리칩니다. 으악, 깜짝이야. 중년 남자가 묻습니다. 기사님 괜찮아요? 시야 확보돼요? 박태수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속도 줄이겠습니다. 박태수는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차라리 어디 정차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박태수가 말합니다. 앞에 넓은 곳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끽 맞은편에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폭주족 무리, 헬멧도 쓰지 않은 10대 청소년들, 개조 오토바이 7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폭주족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말합니다. 우오, 비 맞으면서 달리는 거. 진짜 미친다. 형님, 앞에 버스요. 비켜, 비키라고. 오토바이들이 중앙선을 넘어 박태수의 버스 쪽으로 돌진합니다. 승객들이 소리칩니다. 으악, 저것들 뭐야? 미쳤나? 저렇게 달리면 죽어. 박태수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좁은 길, 맞은편 폭주족 7대, 오른쪽은 절벽, 왼쪽은 산, 빗길, 시야 불량, 승객 23명, 해결 가능. 박태수는 침착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버스가 도로 가장자리로 붙습니다. 철컥, 타이어가 가드레일에 스칩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하지만 박태수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습니다. 폭주족 오토바이들이 버스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쉬익, 쉬익, 단 몇 센티미터 차이. 폭주족 리더가 뒤돌아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이 할아버지, 비키라니까. 오토바이들이 사라집니다. 승객들은 숨을 헐떡입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울먹입니다. 살았다. 살았어. 젊은 남자가 말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박태수가 여전히 침착하게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계속 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끼익. 젊은 남자가 묻습니다. 저거 무슨 소리예요? 박태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들려오는 소리. 박태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가드레일과의 충격으로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된 것입니다. 박태수는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봅니다. 끼익, 푸슈.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박태수가 무전기를 듭니다. 관제센터 720번입니다. 브레이크 이상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쯤이신데요? 청송터널 5km 전방입니다. 관제센터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거기서 청송터널까지는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잖아요. 비상정차 할 수 있어요? 박태수가 계기판을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는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태수 씨, 무리하지 마세요. 119 출동시킬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박태수는 무전기를 내려놓습니다. 승객들은 아직 상황을 모릅니다. 중년 남자가 묻습니다. 기사님, 뭐 문제 있어요? 박태수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네, 무슨? 안전띠를 최대한 조이십시오. 그리고 앞 좌석 등받이를 꼭 잡으십시오. 젊은 남자가 소리칩니다. 야, 무슨 일이에요? 박태수가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승객들이 경악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서요?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남자가 공포에 질려 말합니다. 미쳤어요. 119 불러요. 이미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터널 급커브를 만나게 됩니다. 청송터널 급커브. 반경 50m의 급커브가 연속 3개. 제한속도 30km. 현재 버스 속도는 내리막으로 인해 6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이 커브를 돌면 버스는 절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 높이 120m, 생존 가능성 제로. 승객들의 비명이 터집니다. 으악, 죽는다. 우리 죽어. 젊은 남자가 울먹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학생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박태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이 노선을 운전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은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30년 전 서킷을 달리던 그 눈빛, 코리안 썬더의 눈빛, 모두 꽉 잡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십시오. 박태수는 기어를 3단으로 낮춥니다. 엔진 회전수가 급상승합니다. 우르릉, 우르릉.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만 부족합니다. 속도는 여전히 70km를 향해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급커브까지 2km. 박태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현재 속도 시속 72km. 첫 번째 커브까지 거리 1.8km. 도로 경사도 12도. 노면 마찰계수 빗길 기준 0.3. 타이어 상태 양호. 승객 무게 중심 뒷좌석 집중. 해결책. 있다. 박태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3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본능.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오늘은 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해. 첫 번째 급커브가 보입니다. 승객들이 소리칩니다. 커브다. 커브야. 끝났다. 우리 다 죽는다. 하지만 박태수는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승객들이 경악합니다. 미쳤어요. 왜 속도를 올려요? 박태수가 말합니다.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원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커브에서 속도를 올리면 튕겨나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박태수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커브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진입.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그리고 커브 정점에서 핸들을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으며 동시에 기어를 2단으로 내립니다. 우르릉, 끽, 버스가 커브를 돕니다. 완벽한 드리프트,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며 굉음을 냅니다. 끽, 끽. 하지만 버스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커브 통과. 승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살았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2번 더 남았습니다. 계속 잡고 계십시오. 두 번째 커브가 100m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커브. 박태수는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반경 45m. 더 급하다. 박태수는 이번에는 도로 왼쪽 가드레일에 버스 옆면을 살짝 스칩니다. 철컥 철컥 철컥. 가드레일과의 마찰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커브를 돕니다. 끽. 완벽한 각도. 버스는 두 번째 커브도 통과합니다. 젊은 남자가 경악하며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중년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기사님, 당신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커브, 가장 위험한 연속 S자 커브. 박태수가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더 거칠 겁니다. 박태수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8년 일본 스즈카 서킷. 폭우 속에서 펼쳐진 전설적인 레이스. 그는 그날 빗길 S자 커브에서 7대를 제쳤습니다. 그 기술을 지금 다시 꺼냅니다. 박태수는 S자 커브 진입 직전 핸들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승객들이 소리칩니다. 으악, 뭐 하는 거예요? 박태수가 말합니다.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S자 첫 커브에서 핸들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기익, 기익. 버스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커브를 돕니다. 드리프트. 그리고 즉시 핸들을 반대로 꺾어 두 번째 커브 진입. 기익. 다시 한번 드리프트. 버스는 마치 레이싱카처럼 S자 커브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태수는 도로 오른쪽 산 비탈면에 버스를 스칩니다. 철컥, 철컥, 철컥. 흙과 돌이 튀어오르며 버스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50km, 40km, 30km, 20km. 그리고 마침내 기익. 버스가 완전히 멈춥니다. 침묵. 10초간의 완전한 침묵. 승객들은 숨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았다. 젊은 여자가 말합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승객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아악. 살았다. 살았어. 박태수는 조용히 핸들에서 손을 뗍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아드레날린. 그가 조용히 묻습니다. 모두 무사하십니까? 승객들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30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박태수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박태수가 대답합니다. 네, 승객 전원 무사합니다. 구급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브레이크 고장 상태로 저 커브를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박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경찰이 버스를 점검하며 말합니다. 이게 운이라고요? 가드레일 스친 각도 보세요. 정확히 15도. 이건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때 젊은 남자 승객이 다가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박태수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아까 기사님한테 심한 말 했습니다. 늙었다고, 위험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다가옵니다. 젊은 남자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대학생 여자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기사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버스 내부를 조사하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조수석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경찰이 사진을 줍습니다. 이거 레이싱카 아니에요? 다른 경찰이 말합니다. 어디 보자. 이 사람 박 기사님? 사진 속에는 젊은 박태수가 빨간 레이싱카 앞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경찰이 놀라며 말합니다. 잠깐 2차 1985년 아시아 F3 챔피언십 우승 차량 아니에요. 설마 박 기사님이 혹시? 승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젊은 남자가 묻습니다. F3? 그게 뭐예요? 경찰이 흥분하며 설명합니다. 포뮬러 3, F1 바로 아래 급입니다. 그리고 1985년 아시아 챔피언은? 경찰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박태수, 코리안 썬더. 경찰들이 놀랍니다. 네. 경찰이 스마트폰 화면을 승객들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태수,
1957년생, 별명 코리안 썬더, 경력 1980년부터 1992년 아시아 레이싱 챔피언십 참가, 1985년, 1987년, 1989년 아시아 F3 챔피언, 통산 47승, 포디움 89회, 레이싱 역사상 빗길의 마법사로 불림, 특기 빗길 고속주행, 급커브 드리프트, 사고율 0%의 완벽한 안전주행, 1992년 은퇴 후 행방불명, 승객들이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젊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박태수가 우리 버스 기사님이? 경찰이 묻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본인이 맞으신 겁니까? 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옛날 일이라니요. 당신은 전설이에요. 한국 레이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레이서. 그런 분이 왜 여기서 버스를? 박태수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게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묻습니다. 무엇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승객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기사님,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젊은 남자가 말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다가옵니다. 50대 중년 남자, 회사원 차림. 그가 묻습니다. 기사님, 혹시 1987년 스즈카 서킷 레이스 기억하십니까? 박태수가 놀라며 대답합니다. 네.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레이싱 덕후였습니다. 그날 폭우 속에서 기사님이 7대를 제치고 우승하는 걸 봤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수가 묻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기사님, 저는 기사님 때문에 레이싱의 꿈을 꿨습니다.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사님의 운전을 경험했습니다. 37년 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남자가 깊이 절을 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따라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수는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제발. 경찰이 말합니다. 박 기사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리 날 겁니다. 맞아요. 코리안 썬더가 30년간 버스 기사로 살았다는 게 알려지면 박태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경찰들이 놀랍니다. 네. 제게 필요한 건 평범한 삶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전설적인 레이서가 버스 기사가 되었을까? 대학생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사님, 실례지만 왜 은퇴하신 거예요? 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해집니다. 딸, 1992년 제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딸아이가 15살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딸 곁에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레이싱은 제 꿈이었지만 딸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쟁은 남자가 묻습니다. 딸분은 지금? 박태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과장입니다. 승객들이 감탄합니다. 와, 박태수가 계속 말합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엄마 병을 고치지 못해서
평생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직업, 그리고 매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직업. 박태수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레이싱을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경찰이 감동하며 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객들은 깨달았습니다. 박태수는 단순히 빠른 레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승객들을 지켰습니다. 마치 딸을 지키듯이.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3구역, 3구역. 청송터널 하단부에서 오토바이 추락 사고 발생. 10대 청소년 7명. 중상? 즉시 출동 바람. 경찰이 놀랍니다. 뭐? 오토바이 7대? 아까 그 폭주족들. 박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합니다. 그 녀석들 결국. 박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속도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폭주족들은 박태수의 버스를 추월한 뒤 터널 하단 급커브에서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7대 전부 추락.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전원 중상. 박태수가 그렇게 조심했던 이유를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기사님, 만약 기사님이 빨리 갔다면. 박태수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되었을 겁니다. 젊은 남자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라고 재촉한 것. 박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급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3일 후 텔레비전 뉴스가 보도됩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전설의 레이서 코리안 썬더 박태수 씨가 30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1992년 은퇴 후 경북 청송에서 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요. 지난 3일 브레이크 고장 상태에서 승객 23명을 무사히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청송터널 급커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브레이크 없이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해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승객 인터뷰가 나옵니다. 젊은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정말 심한 말을 했습니다. 늙었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를 구한 건 그 늙은 기술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년 남자 승객이 말합니다. 박태수 기사님은 제 청춘의 영웅이었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그분의 운전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레이싱 해설가가 말합니다. 박태수 선수는 1980년대 아시아 레이싱계의 전설입니다. 특히 빗길 주행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이번 사고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 놀랍게도 30년 전 그의 드리프트 기술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술은 녹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박태수의 집, 작은 시골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딸 박민주가 달려옵니다. 아버지, 민주야. 딸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박태수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괜찮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아버지, 엄마 돌아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위험한 일 안 하신다고. 박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까지 잃으면 저는 어떡해요. 민주야. 네. 박태수가 말합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민주를 지켜달라고 하셨죠. 맞아. 엄마는 너를 지켜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30년간 버스를 운전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게 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박태수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 버스에는 23명의 딸이, 아들이, 부모가 타고 있었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이 슬퍼했을 거야. 너처럼. 민주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네요. 아니야. 나는 항상 너를 먼저 생각했어.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 더 안전하게. 박민주는 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며칠 후 버스 터미널. 박태수가 다시 버스를 운전하려고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박태수가 중얼거립니다. 무슨 일이지?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옵니다. 박 기사님, 오셨습니까? 박태수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이장이 말합니다. 기사님, 우리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30년간 우리를 안전하게 모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섭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기사님, 제가 5년 전에 병원 갈 때 눈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기억하세요? 박태수가 대답합니다. 아, 네. 할머니가 말합니다. 기사님이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때 감사하다는 말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도요. 10년 전 겨울에 빙판길에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저는 7년 전에 아기 데리고 사람들이 줄지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박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이장이 말합니다. 기사님, 우리는 기사님이 레이서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이 최고의 버스 기사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으셨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버스를 타주셔서. 박태수는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젊은 승객이 밝게 인사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기사님, 건강하시죠? 네, 할머니. 편히 앉으세요. 학생이 말합니다. 기사님, 저 팬이에요. 박태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길. 30년 전 그는 시속 300km로 세계를 달렸습니다. 지금은 시속 50km로 마을을 지킵니다. 박태수는 더 이상 코리안 썬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웅입니다. 화려한 서킷이 아닌 조용한 산길에서 빠른 속도가 아닌 안전한 운전으로 그는 오늘도 사람들을 지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웅은 묵묵히 매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박태수, 68세, 청송군 720번 버스 기사.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버스가 석양을 향해 달립니다. 느리지만 안전하게. 이제부터 박태수의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레이서가 되었고 어떤 순간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은퇴 후 15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1957년 경상북도 청송군. 가난한 농가에서 박태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경작하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태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바로 손재주와 기계에 대한 이해력이었습니다. 10살 때 태수는 동네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15살 때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며 기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7살 되던 해 태수는 처음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았습니다. 동네 트럭 기사 아저씨가 태수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수는 단 한 번의 시범 주행만으로 운전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트럭 기사 아저씨는 놀라워했습니다. 야, 태수야, 너 천재 아니냐? 처음 하는 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태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운전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핸들을 잡는 순간 차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1975년 18살의 태수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용인의 작은 서킷에 가서 레이싱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는 자신의 진짜 꿈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서. 자신도 저 트랙을 달리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레이싱은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였습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의 태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정비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킷 정비팀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977년 20살의 태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킷의 한 레이싱팀 감독이 태수의 재능을 알아본 것입니다. 감독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한번 달려볼래? 연습 주행인데.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레이싱카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커브. 태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완벽한 각도. 두 번째 커브. 더 빠르게. 세 번째 커브. 드리프트.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5분 후 태수가 피트에 돌아왔을 때 감독과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처음이냐? 네. 거짓말하지 마. 이 기록은 우리 팀 에이스보다 3초나 빠르다. 태수는 그날부터 그 팀의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정비 일을 하고 저녁에는 트랙에서 연습했습니다. 1년 후 태수는 처음으로 공식 레이스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3위로 입상했습니다. 1980년 23살의 태수는 본격적으로 프로 레이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레이스에 출전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1위, 1위, 1위. 연속 우승.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태수는 일본 레이싱 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포뮬러 3 챔피언십 참가 기회였습니다. 태수는 망설이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도 서툴렀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랙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속도와 기술로 말하는 곳. 태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았습니다. 1985년 태수는 드디어 아시아 F3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날 후지 스피드웨이.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였습니다. 많은 레이서들이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렸습니다. 빗길. 그것은 태수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빗길에서 태수는 다른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태수는 어린 시절 청송에 비오는 산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미끄러운 길, 예측 불가능한 노면. 그것은 태수에게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태수는 7대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실황 아나운서는 그를 코리안 썬더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둥. 그 별명은 태수를 따라다녔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태수는 정상을 달렸습니다. 3번의 챔피언십 우승, 47번의 레이스 승리, 89번의 포디움. 하지만 태수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 레이싱은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많은 레이서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빠르지만 안전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태수의 철학이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89년 태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최순자.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순자는 레이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걸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니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당신이 다치면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저요. 1990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91년 딸 민주가 태어났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보다 중요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2년 7월 순자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태수는 레이싱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민주가 내 꿈이야. 하지만 됐어. 내 결정이야. 태수는 팀의 은퇴를 통보했습니다. 팀원들은 만류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인 1992년 10월 순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순자는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꿈을 빼앗아서.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내 꿈이었어. 민주를 부탁해요.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민주 곁에 있어 주세요. 약속할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순자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15개월 된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주는 엄마가 떠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의 눈물을 신기한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고향 청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태수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버스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청송군 시외버스 720번 노선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레이싱카와 버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속 300km에서 시속 50km로, 급커브와 드리프트에서 완만한 코너링으로. 하지만 태수는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민주는 아버지가 한때 유명한 레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트로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것들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생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민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엄마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라도 다른 사람들 병을 고치고 싶어. 태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민주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책값, 과외비. 태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일 민주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민주가 서울로 떠난 후 태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5년간 태수는 720번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똑같은 정류장에 정차했습니다. 똑같은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지루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수에게 매일은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승객들, 새로운 날씨, 새로운 도전들. 겨울에는 눈길을 운전했습니다. 여름에는 폭우를 뚫고 달렸습니다. 봄에는 벚꽃길을 지나갔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이 태수의 새로운 레이스였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할머니들, 시장에 가는 할아버지들. 태수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급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급정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천천히 했습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젊은 승객들은 불평했습니다.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아서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15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태수의 자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태수를 모범 운전기사로 여러 번 표창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소아과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민주는 서울대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2020년 과장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주는 자주 청송에 내려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태수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렸습니다. 아빠도 이제 은퇴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일이 좋아. 하지만 아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내가 아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3일 태수는 자신이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증명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2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술이 30년 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레이싱에서 배운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인생의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리안 썬더. 그 별명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랙에서 천둥처럼 빠른 레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 그것이 진짜 천둥이었습니다. 박태수, 68세.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버스를 운전합니다. 여전히 안전띠를 매라고 당부합니다. 여전히 제한 속도를 지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승객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우승이었습니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 화려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존경을 얻는 것. 박태수는 2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코리안 썬더로서, 두 번째 인생은 720번 버스 기사로서.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태수는 알고 있습니다. 두 인생 모두 소중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없었다면 첫 번째 인생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석양이 집니다.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승객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박태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영웅이란 누구일까요?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화려한 것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웅은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박태수는 오늘도 운전합니다. 내일도 운전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코리안 썬더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신도 박태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있나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웅은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의 전설일지도 모릅니다. 박태수, 68세.
청송군 720번 버스 기사.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